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가 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 7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유야 되게 많죠. 10,000가지, 20,000가지 다 있죠.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인종 관계없이 화가 나는 이유 7가지를 한번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가 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요즘에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학대, 아동 학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체 억압 및 통제입니다. 지나치게 신체를 억압하거나 통제를 딱 받으면 화가 납니다. 1시간 이상 방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거나, 공부하라고 2시간 동안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화가 많이 나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도 신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시거나,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됐을 때, 신체적으로 좀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경우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는 결국은 화가 많이 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화가 결국은 몸에 축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한스 셀리에라는 캐나다 내분비학자가 처음 쓰게 됐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온몸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분노는 암 발생, 심장병 발생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거의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욕구 좌절이다 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원하는 걸 가지고 싶은데 못 갖거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떼를 쓰게 되죠. 그런 식으로 화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현실에 맞게 내가 이거를 지금 차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욕구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청소년들 인지발달 수준이 조금 덜 되면 욕구 조절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욕구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별로 욕구 조절을 하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트라우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 하나가 뭐가 들어있죠? 내가 원하는 욕구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분노라는 감정을 축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욕구 좌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하죠.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이박으라고 하죠. 담소도 나누고, 수다도 떠시고, 이렇게 해서 해소를 많이 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고가 나죠. 생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뱀을, 독사를 만났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 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리게 되고, 물리다 보면은 생명이 위험하겠죠. 자동차가 쌩쌩 지나는데 그런 거 두려움 없이 그냥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감정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런 두려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든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뱀을 보거나 이런 쥐를 보거나 이런 거는 별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도로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이 공을 놓쳐가지고 차도로 그걸 주스러 가다가
차가 오는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 엄마가 엄청나게 쓰나미 같은 두려움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두려움이 100이면 그만큼 분노량도 100으로 나옵니다.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차가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분노량도 제로입니다. 밤 12시에 딸이 연락도 없고 늦게 아무 소식이 없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두려워집니다. 사고가 났을까 근심 걱정하게 되죠. 그거를 차단하는 방법 어때요? 아이가 들어왔을 때 바로 화를 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늦게 들어오냐고 화를 내죠. 남편분이 새벽 1시, 2시에 들어왔어요.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로 통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움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존재감의 상해를 받으면 화가 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죠. 그 양심에 의해서 생긴 부산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게 되면 뭐가 걸려요? 양심에 찔린다는 겁니다. 양심에 찔리면서 죄책감이라는 부산물이 생긴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은데 쇼핑 중독 걸리시는 분들, 그냥 하염없이 드시는 분들, 친구 만나서 그냥 술을 겁나게 드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그거를 누군가 건드렸어요. 너 부모님한테 불효자식이었잖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런 소리를 해. 화가 나는 겁니다. 창피당한 과거에 그런 동창생의 모임에 갔는데 야, 옛날 너 뭐 보니까 찌질해가지고 말도 못한 놈이 지금 엄청 잘하네? 언제 내가 그랬어? 하면서 화를 뻐럭뻐럭 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약점을 누군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열등감. 당연히 모든 인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나쁜 것도 있지만 50%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열등감은 내가 알고 있는 열등감을 누군가가 나의 열등감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이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뭐였어요? 존재감이었어요. 사람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귀한 대접 받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은 귀한 사람이야. 근데 밖에 나갔더니 안 좋은 취급을 받고 하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모임을 갔는데 그림자 취급을 하네. 개무시하네.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런 모임 다시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를 건드리게 되면 모든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 심리에 의한 반응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제가 친구한테 밥을 10번 샀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밖에 안 샀네? 뭐 9번의 차이가 있잖아요. 결국 그 양만큼 분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인지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화가 나는 이유들은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에너지를 썼는데 너는 나한테 반응해 주는 게 없어. 그래서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부부 관계도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에서는 기대 심리라는 것들이 작동하게 돼 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줬으면 본능적으로 받고 싶어 한다. 그런 원리가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내가 돈을, 화폐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듯이 주고받음이 와야 되는데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지면 그 관계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이만큼 줬는데 나한테 사랑이라는 것을 에너지가 받지 못했다. 당연히 화가 납니다. 여섯 번째,
이 6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화가 납니다. 친구하고 약속 시간을 낮에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돼. 기다려도 오지도 않아. 30분이 넘었어. 40분 됐어. 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걸리면 당연히 화가 난다. 마지막 트라우마에 의한 분노입니다. 모든 사람은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극복이 잘 안 된 트라우마들은 언젠가 내가 살면서도 계속 올라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뭘 해달라도 안 된다 그러고 맨날 하시는 말이 안 돼. 그런 게 트라우마 딱 걸려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한테 뭐 좀 해달라, 안 된다. 뭐 김치 부침개 좀 해달라, 안 된다. 갑자기 욱하고 무근화가 올라옵니다. 이 무근화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다. 그 트라우마에 의한 분노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뭐 상사와 부하 관계, 상하급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트라우마에 의한 분노들이 결국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7가지를 배우게 됐는데요. 왜 알아야 되느냐?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문제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 문제 행동을 다시 무마하기 위해서 또 시간과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 사줘야지, 술 사줘야지, 이런 행동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싫어지고, 이 분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번 시간은 화가 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